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기자회견 내용이 어저께 있었던 북한 무인기 침투 도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중에 오늘 세 분이 같이 오셨고 전 의원이 같이 서명했습니다. 먼저 서른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은 세 명이 나누어서 읽고 밖에 나가서 간단히 백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명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도발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긴급 기자회견. 어제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경기도 김포, 강화, 파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비행을 벌였습니다. 일부 무인기는 서울 상공까지 접근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도발에도 우리 군은 무능한 모습만 보여줬고 정부의 설명과 대책은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 일색입니다. 국민 안전과 안위는 뒷전입니다. 이번 도발에 우리 군 공격 헬기와 경공격기 등 대응에 나서 격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의 크기가 작고 탐지가 어려워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대응 출격한 우리 공군 KA-1 경공격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명백한 작전 실패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6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날아다니는데도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에 큰 구멍이 난 것입니다. 과거에도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날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 이후에 우리 군은 적과 관련된 전력을 보강했고 신속하게 이스라엘에서 관련 탐지 및 무기 체계를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전력들이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한 훈련이나 대비도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작전이 연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강릉 현무2 미사일 낙탄부터 시작해서 청국 및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실패 등 명백한 작전 실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응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의 상황 설명도 문제점 투성입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고 무인기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들이 있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입장 발표나 설명이 없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작전상 상황 공유가 제한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 주민에게라도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의 경보가 있었어야 합니다.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다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인근 지역의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 무인기와는 달리 현재의 무인기에는 생화학 무기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등장한 무기체계입니다. 혹여 서울 상강까지 오간 무인기에 이런 생화학 무기가 있었다면 큰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사전 경고나 설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큰 위협에도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은 깜깜무소식 그 자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는 분명한 안보 무능이요 안보 공백입니다. 이렇듯 안보에 큰 구멍이 났는데도 대통령실은 NSC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작전 간 상황 조치 때문에 NSC를 열지 못했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무인기 작전 종료 후 저녁 시간에라도 대통령실은 당연히 NSC를 개최하고 일어난 사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께 설명했어야 합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안위에는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 즉각적으로 다음에 3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군의 통합방위 체계와 경보체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운영 중단과 전투기와 헬기 소리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강릉 현무 낙탄의 당시처럼 똑같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녕에는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한 모습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소수 북한 무인기 출연에 대한 매뉴얼을 다수의 무인기 출연에 대한 대응 매뉴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기 등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즉각적인 군사 대비 태세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다시 이번 전투기 추락 같은 작전 실패가 발생한다면 북한의 비웃음만 살 것이 뻔합니다. 우리 군은 즉시 현장에 배치된 즉응 전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작전 실패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어제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은 정말로 가관입니다. 사과나 책임 통감은 다시 하겠습니다. 사과나 책임 통감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의 든든함과 책임감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줬다라면서 전임 정부에게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안보 무능 그 자체입니다. 또 전 정권 탓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도 이제 횟수를 넘기고 있습니다. 5년 내내 전 정권 탓만 할 것입니까? 현재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군 통수권자의 자세인지 한마디로 실소가 나올 따름입니다. 훈련 부족과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등 지금까지 각종 훈련을 시행하고 이를 자랑하듯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훈련 부족을 주장하다니 현 정부는 무인기 대응 훈련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군은 평시에도 전시를 대비해 훈련하는 조직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을 능멸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또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무인기 침투에도 또 국회 탓입니다. 남 탓 일변도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 따른 것이고 여야가 합의하여 윤석열 정부의 방사청도 동의한 것입니다. 사업 추진이 연기되면서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었기에 자연스럽게 추진 과정상 내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사청 역시 미집행된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어 집행 예정이므로 사업 추진에 영향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정부의 대통령입니까? 오히려 국회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전혀 챙기지 않은 FX 사업, 철매2,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등 3축책의 신규 전력을 추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면피와 남 탓만 하려 하지 말고 본인이 국군 통수권자이고 행정부의 수장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은 전 정권 탓, 국회 탓입니까?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책임 면피나 하는 자세가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국가 안보를 위해 진정성 있게 일을 하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일동 김병주, 김영배, 설훈, 송갑석, 송옥주, 안규백, 윤후덕, 이재명, 정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정례.
네. 예, 예. 네, 좀 전에 기자회견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일정을 좀 공지하면은 내일 13시 30분에 국방위 긴급 전체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국방부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보고를 먼저 받고 관련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 침공이죠. 침공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안보 공백, 무방비 상태로 우리 국민들을 내몬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는 북한의 최근의 도발의 행태로 볼 때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발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인기들이 몇 대가 왔는지, 어디서 떴는지, 어디로 갔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이 상황을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까? 두 번째로는 안보 수장의 완전 공백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아침 10시 반, 10시 35분에 처음 관측이 되어서 심지어는 그 대응을 위해서 공군기가 떴는데 11시 35분에 KA-1이라고 하는 경공격기가 추락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아침에 티타임 때 공개되었던 입양견 브리핑을 4시 45분인가요? 그때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안보실장 중심으로 대통령실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먼저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조차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경고는커녕 사실관계를 전혀 대통령실에서는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언제 보고받았는지, 무슨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누가 보고했으며 누가 그 지시를 이행했는지조차 현재 전혀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NSC를 당연히 소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없었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해 사건과 동해 사건의 기준으로 볼 때 서훈 실장이 구속된 것은 이유 중에 하나가 9시간 늦게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는지 명백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NSC는 왜 소집하지 않았는지, NSC와 관련된 법률에 위반된 것은 없는지, 지금 대북 태세와 관련된 각종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이행을 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그 책임자는 누군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에 서해 사건과 동해 사건에 적용된 똑같은 잣대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무능에 대해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또 하나 정말 개탄스러운 사실은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훈련을 하지 않아서 무인기가 오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몰랐다는 뜻입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가 때 잘했던 거는 그럼 왜 개성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은 저는 처음 봅니다. 이런 대통령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안보는 여야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앞에서 그걸 지키지 못한 책임을 다 자기가 토로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걸로도 부족한데 도대체 남 탓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정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안보 공백에 스스로 공포에 젖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반복되는 안보 참사입니다. 강릉 낙탄 사태 때와 똑같습니다. 강릉 낙탄 사태 때 아시다시피 국방부가 엠바고를 밤새도록 거는 바람에 언론이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이 찍은 동영상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강릉에 있는 시민들이 전국의 지인들을 찾아서 전화를 하고 그래서 전 국민이 밤새도록 공포에 벌벌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실을 숨기고 낙탄 현장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저와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도 방문을 거절했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데자뷰가 똑같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안보 참사, 안보 무능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명이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무려 6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북한 무인기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녔습니다. 1시간도 아니고 6시간 동안을 그렇게 돌아다니도록 우리 군은 뭐 했냐? 국민들 일반적으로 그 의심을 가질 겁니다. 도대체 6시간 동안 무인기들이 돌아다녔는데 우리 공군은 뭐 했으며 뭘 하고 있었느냐? 5대인지 6대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걸 격추했어야 될 거 아니냐? 한 대도 격추 못하느냐? 우리 공군이 그 정도로 무력하냐? 이게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니 6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북한 무인기들이 그 6시간 돌아날 때 한 대라도 격추시켜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납포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걸 못하고 있는 우리 군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국민 일반은 똑같이 느끼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참 무능하구나. 결론은 그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무능하구나. 남 탓할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그 말밖에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참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겁니다. 뭐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 군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군에 대한 정확한 수술이 좀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무인기 몇 대? 예. 예. KBS 이유진 기자님, 그 낙탄 사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엠바고로 계속해서 정보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항의나 좀 국방위에서 좀 얘기를 하실 건지. 지금 기자회견과 아침에 원내대표회의 할 때 그 문제점을 일단 지적을 민주당에서는 했고요. 내일 국방위 전체회의 때 그 사항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거가 있으면은 빨리 정보 공유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도 제가 중간에 국방부 합참 고위 관계관한테 빨리 공개를 해라. 중간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걸 공개하게 되면 북한의 공격 형태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작전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북한의 공격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공에 떠 있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국민에게 위협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통합 방위 체계를 유지해서 빨리 관련 정보를 주고 필요한 데는 대피도 시키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군에서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같아요. 작전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의 안전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정보 공개할 부분을 정해서 하고 제한적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죠. 예.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재 확인된 게 총 5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 한 대는 돌아갔다고 하고 6대라고 했나요? 네. 4대가 없어졌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5대가 없어졌나요? 제가 듣기로는 5대 중에 한 대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4대가 없어졌다 이렇게 지금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게 무장을 했는지 무장의 했다면 무슨 종류를 했는지를 전혀 지금까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저게 무인기가 우리 대한민국 상공의 국민들 머리 위에 5대, 6대가 떠 있는 상태고 무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전혀 스스로 군 당국이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민들께 관련된 사실을 알리고 혹시라도
국민들에게 공격이 가해지거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거기에 대한 경보를 하고 언론과 협조를 해서 국민들께 이 내용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 그러니까 대피라든지 혹은 아니면 국민들께 좀 이 신고를 해달라든지 이런 요청을 했었어야 마땅한 매뉴얼에도 저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평가를 해봐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이 매우 큰 문제가 앞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나 국민들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국민들이 제보를 하고 이게 낙탄 사태하고 대자보가 똑같습니다. 국민들은 겁이 나서 두려움에 떨면서 영상을 찍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고 있는데 군은 작전을 한다고 전혀 국회의원들에게조차도 국회 국방위 소속 간사님한테도 전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그렇게 작전이라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하고 한 대 빼고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이런 결과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도대체 군을 어떻게 신뢰하고 현재 우리 안보수장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안보공백 사태고 무능을 넘어서서 이거는 안보 불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책임자를 반드시 규명하고 그 책임자에게 적용되는 매뉴얼과 법률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국민들께 이거는 소상히 보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일 국방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규명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일 긴급 전체회의 예고하셨는데요. 먼저 국방부 지휘급 누가 참석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선까지 자료 요청을 하셨고 다뤄질지 그리고 여기 다뤄지는 내용이 어느 정도 선까지 공개될지 궁금합니다. 내일 국방위가 열리면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에서는 올 거고 또 이 작전은 합참에서 주로 지휘하기 때문에 합참 의장과 관계관들이 참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건 최종적으로 컨펌을 좀 더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 자료 요구에 관계된 것은 지금 아침에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걸로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각 의원실에서 지금 자료 요구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저께부터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계속 국방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화로도 확인하고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도 나중에 저녁에 내고 또 필요한 중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좀 공개할 것도 요구하고 빨리 국민께 공개를 해서 알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조언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제가 알기로 국방위 전체 회의는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신원식 국민의힘 국방위 관사께서는 문재인 정부 1년 차에도 무인기가 똑같은 게 왔었는데 전혀 탐지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탐지했다라고 평가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는 5년 전 2017년도에 그 성주를 찍고 인제에서 떨어졌던 무인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엔 5대가 그 집단적으로 온 거죠. 이렇게 5대가 집단적으로 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전에는 한 대 정도 이렇게 와서 사진을 찍고 가다가 떨어지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무인기를 탐지하는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이후에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제인 레이더도 도입이 됐고요. 특히 청와대 주변에는 아주 북악산이나 많이 배치가 돼 있었고 전방에도 저탐 레이더라든가 천마라든가 이런 레이더는 제한되게 탐지가 가능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이러한 수단들이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이 현재 청와대에 있었다면은 북악산에 배치됐던 탐지 레이더들과 그리고 격추시키는 그 전파 차단해서 격추시키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마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그러한 진지들도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당시에 무기 체계는 제한이 됐는데 지금은 무기 체계가 많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탐지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자꾸 전 정권 탓하는데
안보와 작전은 현재입니다. 그 연합사나 현재 군은 늘 어떤 정신으로 있는가? 파이트 투나잇입니다. 오늘 저녁 당장 전쟁이 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가용 자원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막아내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전 정권 탓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보다 현재는 훨씬 더 레이더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발전됐는데도 불구하고 운용상의 미숙이 드러낸 것인 거죠. 그다음 훈련 문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사들의 군대 복무 기한 18개월입니다. 훈련소 마치고 난 자대에서는 한 17개월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윤석열 정부는 들어선 지 7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전을 실패를 과거의 탓으로 돌린다든가 미래 무기 체계를 뭐 예산을 깎아서 도입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별명하는데 그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세는 아주 부적절한 자세라고 봅니다. 현재 가용한 자산과 가용한 병력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것을 책임을 못 진다 그러면은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걸로 자, 정리하죠.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내일 보시죠. 네. 1시 반.